은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나와 있죠. 아시겠죠? 자, 보면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나 칭하고, 봐봐. 우리가 표현 대리 뭐냐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첫 번째, 표현 대리도 무슨 대리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런데 무권 대리 일종인데,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다른 것은 그냥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죠.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는데 자기가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표현 대리는 그냥 무권 대리하고 다른 이유가 첫 번째,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 본인의 잘못.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을이 본인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했죠. 을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했죠. 위조했단 말은 본인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이나 칭하고 병에게, 상대방이죠, 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일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다른 것은 표현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한다?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해? 상대방을 보호해. 그리고 보면 사자에게 외견상 어떠한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그 다음에 줄거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그러면 표현 대리 줄거 표현 대리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 줄거 본인이 책임을 진다. 여러분, 사자는 뭐죠? 원래 심부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자가 마치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요, 상대방은 사자를 대리인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럴 때는 마치 표현 대리와 똑같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사자의 행위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여기 봐봐.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현명이죠. 우리는요,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뭐는 반드시 있어야 돼? 현명은 반드시, 현명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것은 유권 대리도 안 되고 무권 대리도 안 되고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리 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현명을 했어.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무권 대리.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대리 행위가 줄거 강행법규에 위반 줄거, 이것을 뭐라 한다? 써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렇게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강행법규 위반이죠. 위반 그러면 무효. 여러분, 대리권은 법률 행위에 속해. 법률 행위에 속하니까 법률에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되면은 모든 법률 행위가 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럼 당연히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줄고 과실상계. 우리가 과실상계는 언제만 과실상계가 있다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과실상계란 말을 써. 그러니까 여러분요, 과실상계란 말을 쓸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그래서 표현 대리. 표현 대리하고 써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시, 원상 회복,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시 표현 대리, 과실상계 적용 X,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생각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과실상계 경감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가요, 무권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죠. 표현 대리는 뭐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무권 대리도 대리권이 없죠. 알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125조 봐봐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을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박스에 표시 동그라미에 표시.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이미 대리의 대리권 수여는 점 찍고 의사 표시예요. 대리권 수여는 이미 대리고 의사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 표시는 뭐다? 표시는 거기서 통지. 표시한다는 것은 통지라는 말이에요. 옆줄 긋고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퀄 준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의사 표시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러면 이것은 준 법률 행위예요. 말이 안 재달라. 알겠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줄곧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뭐죠? 수권행위라든가 위임계약이죠. 그럼 수권행위나 위임계약이 있으면 이것은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유권대리가 되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틀렸죠. 알겠죠? 왜요? 우리가 대리권 수여는 뭐다? 의사 표시이고 그 다음에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를 했다는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는 그것은 반드시 대리권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했다. 여기까지요. 이걸 봐도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이요, 내가 지금 여기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뭐죠? 명함이죠, 명함. 명함 이렇게 걸어놓으면 지금 명함 보면 우리 학원 수강생분 한 분이요,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실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소공이에요, 소공인데 지금 보면 뭐죠? 명함에 뭐라 써요?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뭐라고 되냐? 이사로 됐어요, 이사. 명함 벽에 붙어 있어. 벽에 보면 이사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로 돼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가서 뭐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거 이렇게 물어오면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5대5로 나누고 6대4로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월급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명함에는 이사라고 돼 있지, 이사. 그게 만약에 그분이요,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명함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아주 관계자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안 해? 하죠. 그런데 어떤 일로 잘못돼서 사고가 발생했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중개사무소에서 진다, 이 말이죠. 왜요? 마치 그 사람이 거기에 이사라고 하는 건 뭐죠? 대리권, 대표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리권이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묵인했다. 왜요? 명함을 파줬다는 것은 승낙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맞는 것이에요. 알겠죠?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과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표현들의 성립 줄거봐. 표현들의 성립이라면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그러면 뭐다?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악이니까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안 한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이렇게. 민법 125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들과 표현들의 규정은 법정 대리 줄거.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절대로 안 돼. 왜요? 대리권 수여죠, 수여. 대리권 수여니까 무슨 대리만 된다? 이미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안 된다. 그 다음 126조죠.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죠. 넘는 줄 것이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 이런 봐봐. 우리가요, 앞으로 이제 125조, 126조, 129조가 있잖아요. 이 세 개에서 제3자라는 말이 나오죠. 제3자. 그것은 무조건 뭐를 얘기하냐? 상대방을 얘기해, 상대방. 그래서 표현들에서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상대방을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제3자는
상대방이 된 자만 가리킨다. 알겠죠? 제 상대방 이렇게. 등기 신청 줄고 등기 신청을 말한다.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 변제 줄고 변제를 사법이라고 그래. 민법이니까 사법. 그래도 사법행위라는 경우 권한을 넘은 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 봐봐요. 기본 대리권은 뭐죠? 공법이죠. 권한을 넘은 것은 뭐죠? 사법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는 써 거기다가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 한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뭐가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없다. 여기 나오죠. 봐봐. 기본 대리권 뭐죠? 여기 써봐. 등기 공법. 등기 이퀄 공법. 기본 대리권이 등기 이퀄 공법이야. 그 다음에 표현 대리죠. 표현 대리가 뭐죠? 대물 변제 이퀄 사법이에요. 대물 변제 이퀄 사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는 동종 유사하지 않더라도 봐봐. 동종의 반대가 뭐죠? 동종 이종이죠. 이종. 다르다면 이종. 유사의 반대가 뭐죠? 별개죠. 별개.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이종 별개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여기까지 해봐. 여기까지요. 이때 이렇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고 그래. 여기 이것을 이렇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런데 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을 때는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어. 그러니까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으면은 뭐가 될 수 있다?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줄고 일상가사 대리권 이퀄 법정 대리권이라고 그래. 법정 대리권. 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권한을 넘은 이걸 뭐다? 우리 아까 말했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된다고 그랬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무슨 대리권의 일종으로 본다? 법정 대리권의 일종으로 봐. 이것을 기본 대리권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리행위의 표시 딱 줄거봐. 대리행위의 표시 이걸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지금 봐봐.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현명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맨 끝에 116종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없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표현대리가 뭐죠? 대리권이 없죠. 무권대리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죠.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죠. 상대방은 무권대리한테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선이 무과실이 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정당한 이유 줄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선이 무과실 이렇게. 선이 무과실 이렇게요. 정당한 이유 이퀄 선이 무과실 이렇게요.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여기서 뭐 봐봐.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줄고 이퀄 대리행위 시죠. 대리행위 모든 사정을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그럼요, 봐봐. 정당한 이유는 무슨 말하고 똑같다? 선이 무과실하고 똑같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는 것을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할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한다. 권한을 넘은 대표현 대리행위 규정은 임의 대리,
그 다음에 법정대리 적용됐고 일상가사대리권,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렇게. 자, 129조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 처음부터 봐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대리권 소멸 후라는 것은 이미 대리권이 뭐가 됐다? 소멸했다며. 소멸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권 소멸이라는 것은 있었던 대리권이 없었던 이걸 대리권 소멸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대.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라는 말은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이여 표현들은 성립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상대방이 주는 거 봐.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럼 선이죠. 복대리에게 적법한 대리권인 것으로 믿었고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상대방은 뭐다? 선이 무과실. 우리 봐봐. 여기. 자,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그러면 무슨 대리? 표현대리. 다시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믿는데 과실이 없다. 선이 무과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리인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소멸 후 상대방의 선의만으로도 선이 돼 안 돼? 안 되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을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권 소멸이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무슨 대리? 법정대리 줄고 친권자. 법정대리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밖에 없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니까 무슨 대리만 해당한다? 임의대리.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는 무슨 대리도 가능하다? 법정대리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에 관해서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법정대리도 적용된다. 그래서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